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전화는 맘만 먹으면은 그래 그러면 바로 전화하면 돼요.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면. 근데 왜 며칠 걸렸겠어요. 이재명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리고 김현종과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관세 협상도 있고 얘들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종전선언도 함께 가야 되고 대충 축하합니다 이재명 리 대통령님 대충 전화해줄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긴장 타고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엄청 존재감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짜는 나라들, 별 영향력 존재감 없는 나라들 대통령 되면 대충 전화기 줘봐. 축하합니다. 예,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엄청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증이에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란 걸 아는 거죠. 김현종의 존재도 알고. 그리고 먼저 전화를 하게 되면은 철저히 장사꾼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장사꾼 기질이 있거나 전략가 애들은 일부러 약속에 늦게 간다든지, 푸틴도 그렇잖아요. 항상 약속 시간 늦게 갑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기선제압에서 내가 지는 거라고. 트럼프도 협상을 할 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냉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화하면은 내가 똥줄이 탄다, 내가 불안하다 들키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욕 좀 먹으라고, 불안하라고 늦게 전화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전화야 맘만 먹으면 금방 하죠. 그리고 백악관에 비서들이 언제 이재명 사우스코리아 대통령 당선됐다, 확정됐다 이런 거 보고가 안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정상 통화했어요. 한 7월 달쯤 관세 협상이 있을 텐데 이재명, 김현종이 관세 협상 만만치 않게 우리 국익을 더 우선시하면서 잘 협상을 이끌어낼 거예요. 관세 협상 마무리되면 여름에 주식 엄청 오를 겁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높은 명성 곧 뵙길 바란다 이러면서 덕담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20분 이상 통화했으면 됐죠 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첫 통화, 관세 협의 조속 합의하기로, 또 골프 라운딩도 하기로 했어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미국 초청하겠대요.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는 잘 못 치실 것 같은데, 왜냐면 골프라는 스포츠 돈과 시간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잘 맞추기만 하는 것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골프 스코어까지 좋으려면 코스 나가야 되니까 이재명같이 일벌레는 골프 라운딩 나가고 할 시간도 돈도 없죠. 못 하셔도 돼요. 대충 공만 잘 맞추면 됩니다. 가운데다가. 그쵸. 대통령 정상들 사이에서 골프 스코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같이 필드에서 카트 타고 옆에서 대화하면서 몇 시간 둘만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재명을 직접 만나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고 얘 괜찮은 놈이다. 얘도 협상 좀 할 줄 알고 전략도 있고. 트럼프가 똘똘한 사람 좋아해요. 똑똑한 사람. 이재명이랑 대화해보면 알겠죠. 문재양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얘는. 연합뉴스 기사에서 20여 분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고 서로 겪은 암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여기 사우스코리아 대통령 이재명도 암살의 위기를 겪었고 정말 엄청난 사법 탄압으로 재판이다 뭐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삶을, 정치적인 역정을 걸어왔습니다. 트럼프도 유태 권력, 민주당 권력으로부터 무진장 탄압 받은 거 알죠? 트럼프도. 그런 보고 듣고 재명리가 그래? 암살도 당할 뻔했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미국 민주당 똥이 안 묻었고 유태 권력 똥도 안 묻었고 흑수저와 금수저긴 하지만 정치 역정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독불 장군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유태 권력의 하수인이 돼야 돼요. 충성 선언을 해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판을 트럼프가 최초로 그들 리그에서는 근본이 없는 트위터에서 자기 돈으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였어요. 이재명도 트위터하고 SNS하고 국민들이 후원금 모아줘서 아무런 배후 세력 없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될 걸로 저는 봐요. 같은 목적, 지향점이 있잖아요. 북극 항로도 같이 하고 싶고 소형 모듈 원전 SMR도 같이 하고 싶고 또 종전선언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똥 유태 권력 똥 안 묻은 이재명이라면 얘 괜찮네. 얘기해보니까 똘똘하네. 원래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미국에서 이재명에 대한 반응이 좋대요.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루즈벨트다. 루즈벨트가 세계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다 극복해내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4선 연임을 한 대통령일 거예요. 4선이었나? 역대급 대통령이죠. 루즈벨트가. 한국판 루즈벨트다. 이재명이. 심지어 칼 맞고 살아났고 또 내란 사태 때 담을 넘어서 국회까지 가서 내란 사태를 제압했다고 하니까 이재명 마초 상남자다. 트럼프랑 비슷한 서사여서 트럼프 빠들이 좋아한대요. 지금. 너무 잘 됐죠. 트럼프랑 비슷한 정치 역정을 걸어왔잖아요. 이재명이. 형사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고 이재명하고 똑같네? 이재명 대통령도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막 만들어내서 예전 케이스까지 꺼내서 조지기를 했었는데 트럼프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비슷한 정치 역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둘이 쿵짝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랑 푸틴이 쿵짝이 좋았는데 거기에 이재명까지 끼게 되면 북한도 종전선언 기다리고 있고 군사 도발 안 하면서 미국, 한국, 북한, 러시아 빅4가 하나가 되면은 중국이 사면초가가 되는 거죠. 북한 정권은 정권 체제를 보장만 해준다면 미국에게 줄 서고 싶어 해요. 그런 언급을 숫자를 했었습니다. 중국보단 미국이 자기네들 체제 보장만 해준다면 더 좋아하는 스탠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 정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11월 달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대박 나는 거죠. 이재명 정권 임기 5년간 대박 날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북한이 고구려의 후예들 아닙니까? 원래 중국을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이념, 공산주의로 형제처럼 지내왔지만 중국도 북한이 좋아서 원조를 해줬던 것도 아니고 정권이 괴멸되면 미국, 한국한테 넘어갈까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줬을 뿐이고 몇 년 전에 푸틴이 김정은과 함께 손을 잡았어요. 러시아 쪽에 완연히 붙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에요.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러시아 쪽이 붙으니까 역시 괜찮구나. 근데 푸틴 형님이 트럼프랑 또 친하네. 또 한국도 좋아하네. 푸틴 형님이. 그럼 김정은도 알아듣겠죠. 스위스에서 유학한 서구권을 경험해 봤던 자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미국, 한국, 북한이 하나가 되면 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또라이 국힘 지지하는 유튜버는 아이고 꼴랑 20분 전화했어 또 이러더라고요. 깔 데 없으니까 이걸로 까던데 유석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 회동을 했다. 48초를 재기도 힘들다. 야. 정상회담 결국 불발. 바이든도 노룩 악수를 했잖아요. 윤석열하고 악수한 척하면서 다른 나라 정상하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파트너로 또 함께 갈 거고. 미국 정치 평론가인 더글러스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힘당은 한국의 자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걸 보니까 식민지 종 같더라. 미국 정치 평론가도 보이는 거야. 한국 국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떻게 보수라고 참칭하면서 국힘 애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보수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인데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우선하는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왔을까. 미친 정권이었어요. 가짜 보수, 가짜 우파. 이재명은 진짜 보수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진짜 보수 민족주의자니까. 김현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이 떡상이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됐을 뿐이고 앞으로 엄청난 떡상이 계속 재현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바쁘겠죠. 나이도 많아가지고 정신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국 시진핑이 이재명한테 아주 빨리 전화했어요. 축하 전화를. 중국하고 한국이 친해지면 트럼프도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 패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이 중국 쪽에 서느냐 미국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세계 패권이 결정되는 판이에요.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 쪽에 붙길 원하겠죠. 트럼프도 그렇고 또 시진핑도 그렇고. 이재명하고 케미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걸 부각을 했어요. 트럼프가 전화 통화하면서 골프 라운딩 하자. 미국으로 내가 초청할 테니까 빨리 정상회담도 하자. 스킨십 외교를 한 거예요. 한국 이재명한테 청구서를 내밀면서 압박한 게 아니라 우리 골프도 치고 정상회담도 해야지 이러면서 꼬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군 만들기. 중국한테 넘어갈까봐 한국이. 시진핑이 6월 4일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양국 관계 고도重시. 중국도 알죠. 손자병법의 나라 아닙니까. 어찌됐건 중국이 얘네들도 전략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한국이 미국 쪽에 완전히 넘어가면 골치 아프다. 윤석열이 미국 일본 쪽에 완전 몰빵해서 이거 위험하다. 세계 패권을 주려면 한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재명이 사드 배치도 반대했었고 친중적인 스탠스에 더 가까우니까 이재명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진핑도 트럼프보다 먼저 전화를 해서 이재명을 좀 꼬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최상의 외교 스탠스란 얘기예요.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도 몰빵하지 않고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면서 실익만 취하는 거죠. 중국 쪽에 살짝 붙어서 살짝 똥꼬 빨아주면서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우리가 얻어오고 미국한테도 붙었다가 따내고 어느 쪽에도 줄 설지 알 수 없는 미묘한 스탠스를 보이는 게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천재적인 외교 전략이에요. 왜냐면 탐나는 여자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이라는 여자가 너무 섹시해, 너무 매력있어, 막 꼬시고 싶어. 그런데 나랑 사귀어줄 것 같은데 사귀어주질 않고 자꾸 미국 오빠 중국 오빠 사이에서 간만 보고 있어요. 어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이 여자 꼬시기 위해서 막 명품 백도 선물하고 향수도 주고 보석 선물하고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만 슉슉 뽑아먹고 우리는 중국 오빠 좋아하는 척 얘기도 해주면서 미국 오빠 좋아하는 척 또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 미국 오빠 중국 오빠가 애가 타면서 엄청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외교를 이재명이나 김현종이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스탠스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미국 오빠 좋아. 나 미국 오빠 없으면 나 죽어. 일본 오빠 없으면 나 죽어. 몰빵을 하니까 매력이 없는 거고 탈탈 털리는 거죠. 미국 오빠 일본 오빠가 하라는 대로 노예처럼 갚아주니까 오빠 내가 빨래 해줄게. 오빠 설거지 내가 다 해줄게. 매력 없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국운 상승을 위한 국익 최우선으로 이득만 뽑아내면 된다. 그거 이재명 김현종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천재들이다 둘 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걸 중국 시진핑도 알고 미국 트럼프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이고 한국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한 공방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팝콘 각이다. 우리 국군 상승밖에 안 남았다. 종전선언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캐나다는 굳건한 통상, 국방 및 안보 파트너십과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6월 4일 오전 6시 59분에 SNS 올린 거예요. 캐나다 총리실에서 총리가 6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죠. 선관위에서 당선증 주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8분 만에 이런 메시지를 날린 건데 이게 6시 21분에 기사가 난 게 아니고 몇 분 후에 기사가 났고 한국에서 기사를 캐나다에서 보고 총리실에 보고를 하고 어떤 문장을 쓸 것인가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치면 1, 20분 만에 바로 SNS에 올린 거예요. 캐나다는 미국을 싫어하잖아요. 관세 싸움 한다고. 캐나다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는 위스키 같은 것도 미국에 많이 수출도 하고 미국에 종속된 경제 구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캐나다에서는 반미 스탠스예요. 또 캐나다가 한국한테 잘 보려고 이렇게 빨리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G7 정상회의 오라고 초청 당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토 정상회담도 있는데 그거는 안 가실 것 같다. 왜냐면은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에 대비해서 서구권 국가,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러시아를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갔었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터까지 가서 러시아에 거의 선전포고급 발언까지 했어요. 젤렌스키랑 함께. G7 정상회의 캐나다에서 있는데 가신다고 하셨어요. 6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당선 축하 메시지 보내고 초대도 빨리 하시고. 나토 정상회담 왜 갑니까? 러시아를 자극해서 뭐 좋을 게 있어요. 우리 종전선언 해야 되는데. 물론 나토 가맹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많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담 안 가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마케팅하고 있고 러시아를 자극하면서까지 무기를 팔겠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크게 봤을 때는 한국 이재명 괜찮게 봤는데 안 되겠네? 이런 첫 인상을 안 좋게 러시아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러에 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붙어서 우리가 이득 볼 게 더 많아요. 국산 무기들 파는 거는 나토 정상회담 안 가도 팔려요. 왜냐면 미군이 유럽에서 철수하는 각 잡고 있기 때문에 자체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 무기들은 자동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토는 가실 필요 없고 G7 정상회담은 가셔서 우리 국뽕 쩔게 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1면에 이렇게 기사를 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G7 간다.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 나쁜 기사를 안 냅니다. 동아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이재명을 깔 것도 없고 솔직히 재벌도 돌아서서 중앙일보도 이재명을 깔 것도 없고 재벌 형님들은 이재명한테 돌아선 것 같은데 그냥 깝치지 말고 이재명 좀 핥아주는 스탠스로 가면서 광고비나 많이 벌까? 재벌들이 돈 많이 벌게 해야지. 이재명 정책 펴는 거 고춧가루 안 뿌려야지 재벌 형님들이 돈 잘 벌고 광고비도 많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한 건 아닌가. 성급한 예측입니다만 기대 반이고요. 예측 반입니다. 중앙일보 돌아서면 조선일보도 완전 돌아서죠. 조선일보도 한화랑 한패지만 언론이 요즘에 다 힘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신문지를 누가 구독해서 봅니까? 조선일보도 분열이 많이 돼가지고 국힘 지지자들이 조선일보 절독 선언하면서 조선일보 보던 보수 지지자들이 조선일보 싫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조중동 중에 이재명 정권 몇 달 후 얘들이 이재명 괜찮은 스탠스로 계속 보도하면 저도 조중동 중 하나 신문 구독하고 싶어요. 저도 집에서 신문지도 쓸 때가 있고 또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지 보는 게 감성이 좋거든요. 내가 살짝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잘하면 내가 구독한다. 얘들 잘하면 구독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G7의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언급도 아닌데 캐나다에서 초청장이 먼저 오고 전화 오고 메시지 오고 그러는데 윤석열 보세요. 몰빵 외교하니까 2024년 4월 기사예요. G7 정상회의 또 초청 못 받아. 미국 일본한테 몰빵을 하니까 G7의 초청도 못 받는 거예요. 2020년 이후에 초청 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석열 임기 중에. 근데 요 셈이 다 날라갔죠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로 바뀌고 기시다는 이시바로 바뀌고 윤석열은 이재명으로 바뀌고 나 나락으로 갔어요. 새로운 세계 정치 구도가 다시 재편성 중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자민당 애들 중엔 그나마 이시바가 좀 낫다. 얘는 그나마 비둘기파다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시바 총리가 6월 5일날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글로 보냈어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일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간의 교류를 소중히 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의 최고 수장이 한글로 그것도 한국과 첨예한 외교 분쟁이다, 산업 경쟁이다 많은데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자존심 꺾고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일본어로 축하 메시지 보낸다는 거 굉장히 굴욕적인 거잖아요. 이시바는 한국 이재명 정권한테 그래도 같이 잘 힘을 모아서 트럼프랑 대응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자세요. 일본 애들 이런 자세, 태도, 누가 윈지 아래인지 서열 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민족성인데 서열을 얘들이 접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진짜 얘 만만치 않은 놈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 한국에서 홍준표
대표가 아베 만나러 갔을 때 의자 높낮이 가지고 서열 정하고 이런 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얘들이 이재명 서열을 위로 쳤단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재명의 존재감 자체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중동 기름국 부자 형님들도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오만 술탄 폐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및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오만의 왕족, 카타르 왕족도 카타르 국왕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전하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셨으며 양국 관계의 성공과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수백조 수천조 가지고 있는 완전 기름 부자들이에요. 이재명 정권 때 무기 한 수백조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중동 기름국들의 끝판왕 사우디에서 빈살만 수천조 원의 자산가 두 성지의 수호자와 황태자께서 코리아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을 축하하셨습니다. 알아서들 보내고 있어요. 트럼프가 전화 늦게 한 거 그거 가지고 까는 애들은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역대급 역사에 남을 수십 년 후 위인전에 나올 거예요. 이재명 정말로 제가 보장할게요. 저랑 내기할까요? 수십 년 후 이재명 위인전 나옵니다. 이미 위인전 자서전은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다 뭐다 위인전 분명히 나와요. 세계 위인전에도 나올 가능성 있죠. 임기 끝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한민족의 역사를 바꾼 모든 적폐청산을 이뤄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니까 지금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웅이 나타났어요. 이 국난의 상황에.